실시간 재난안전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달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오늘은 김효범 한국화재감식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눈이 따가울 정도로 건조해졌고 아무래도 화재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무척 바쁘시겠어요. 어떤 기관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화재감식연구소는 한국화재감식학회 산하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네. 보통 국내에 대형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나면은 화재 현장 조사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그런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네. 이제 전에 없었던 건데 이제 지하주차장이란 시설이 확대가 되면서 지하주차장 계절과 관계없이 불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요. 최근 구조가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더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최근 10년간 지하주차장 화재를 살펴보면 총 1,389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중 자동차에서 이제 발생한 것은 611건으로 42%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요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중이거나 아니면 주차 중일 때 네. 전기차에서 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해서 이게 대형 재산 피해로 확대되고 화재 위험으로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니까 더 취약할 것 같은데 구조에 따라서 화재 규모나 확산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지하 주차장은 일단 밀폐되고 넓은 구조로 인해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 배출이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접근하기가 힘들고 화재 진압에도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그리고 화재 확산이 구조에 따라 수평으로 확산되거나 아니면 건물 직상부에 있는 아파트로 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당시 뉴스부터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흰색 전기차에서 조금씩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검은 연기가 차를 뒤덮더니 강한 폭발과 함께 불꽃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아파트 전체를 빠르게 뒤덮었습니다. 한풍구에서 연기가 막 계속 올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 라인하고 요 우리 라인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내려오더라고요.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106명은 소방당국에 구조됐고 대피 도중 2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곳과 가장 가까운 환풍시설입니다. 철제 구조물이 완전히 부서졌고 흰 연기도 아직까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로 지하주차장 진입이 어려웠고 전기차 특성상 완진에 시간이 걸리면서 불을 끄는데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다수의 연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진입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70대가 넘는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처음 불이 난 전기차는 화재 당시엔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고 유독가스도 대기 중에 확산이 잘 안 돼서 지상에 설치하는 게 보다 안전할 수 있죠.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까지는 한 건도 없었지만 지난해엔 10건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충전 중이 아닌데 어쨌거나 주차되어 있던 차 한 대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880여 대가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도 800명이 넘었고 어마어마한 피해인데 사고 개요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화재는 24년 8월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주차 중이던 충전 중이 아니라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게 이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지하에서 연기가 상층부로 올라가서 아파트 5동 480세대가 거름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수 이재민이 발생해서 주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사건은
지하 주차장 내에 전기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을 크게 부각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보도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데 8시간이 걸렸다. 지하니까 아무래도 더 힘들 것 같고 그런 현장에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진압에? 네,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열폭주가 발생이 되면 급격하게 연소하면서 쉽게 꺼지지 않는 그런 연소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 발생되었을 때는 소방대원이 접근하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유독가스, 그다음에 열기 배출이 어려워서 화재 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만 38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이 피해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불은 전기차에서 발생이 되었지만은 이 불꽃이 천장의 보온재에 확산이 되어서 보온재를 통해서 주차장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네. 이때 주차된 차량이 약 880여 대나 달했고 또 상층부에 있는 주택으로 확산되면서 아파트 세대로 확산되면서 피해액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불이 났을 때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스프링클러. 네. 없었습니까? 아니면 작동이 안 된 겁니까? 스프링클러는 있었는데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피해 규모를 키운 것은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중지된 것인데요. 네. 작동 중지된 이유는 아파트 야간 근무자가 화재 경보를 듣고 이것을 오작동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스프링클러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임의로 강제로 정지시켜 가지고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연동이 돼서 소리가 자동으로. 전파되도록 돼야 되는데 네네. 그 기능을 멈춰버렸습니다. 끊었다. 네. 그 4년 전입니다만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무려 차량 600여 대가 불에 타서 60억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낳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도 함께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장 세차 차량이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입니다. 불은 지하주차장 전체로 번져 수입차 170여 대 등 차량 666대가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지 석 달여 폐허가 됐던 주차장은 복구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차를 세워둘 곳이 없어 임시 주차장을 이용해야 했던 입주민들은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눈 많이 내리거나 막 그럴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무사히 공사가 끝나서 다행이에요. 전선이라든가 바닥 에폭시라든가 모든 게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도 길어졌고 모든 공사를 저희들이 새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4년 전 사고입니다만 화면 보니까 기억이 다시 나는데 네. 세차 차량이 LP가스를 쓰다가 이렇게 화재가 났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여기 세차 차량에서 LPG 가스가 누출돼서 갑자기 불이 확산되었는데요. 이 불길이 천장에 있는 보온 배관에 불이 착화가 된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온재를 타고 전체적으로 화재가 확산이 되어서 화재를 빠르게 확산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역시 여기도 보온재가 문제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된 거 버튼을 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인천과 같이 관계자가 버튼을 임의 정지를 해서 작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게 불이 났는데 작동을 멈춘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온재, 천장에 노출된 보온재 설비들이 확산 통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기준은 소방청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천 청라 화재에서 지하 주차장에 보온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소방청에서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강화해서 이번에 이제 보온재를 사용하거나
난연 재료 성능 이상의 마감재를 마감해야 한다라고 이제 개선되었습니다. 네. 역시 뭐 설비 기준도 중요하고 또 안전 기준을 잘 지켜야 되는 안전 불감증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러 동이 하나로 쭉 연결돼 있어가지고 연기가 빨리 이렇게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재연 설비라고 하죠. 여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도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인 차량. 천장에서 불똥이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멀리 떨어진 곳까지 불이 번집니다. 이 배관 보온재를 타고 이리 간 거예요. 보온재에서 막 불비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런데 불이 난 전기차의 바로 왼쪽 차량들은 오히려 피해가 적었습니다. 연기가 빠져나간 흔적을 따라가자 지상으로 뚫려 있는 환기구가 나옵니다. 열기가 여기서 탄 것이 위로 쫙 빨려가면서 옆차로 열기가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당시 지하 주차장에 유독가스를 빼내는 재연 설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하 주차장 도면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재연 설비 가동 시 유독가스가 급격히 퍼지지 않고 일정 구역에 머뭅니다. 외부 공기를 불어넣고 유독가스는 외부로 빼내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 실험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재연 설비를 작동시키자 빠른 속도로 연기가 빨려 들어가 시야가 확보됩니다. 열과 연기가 가득 차 있으면 쉽게 전진하기가 어렵고 또 위험합니다.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현행법상 재연 설비는 16층 이상 아파트의 주거동에만 설치되고 지하 주차장에는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환기 시설이 있지만 전체 유독가스를 빼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얘를 통과하잖아요. 회전 속도가 줄어요, 점점점. 나중에는 다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아파트 모든 동과 연결돼 점차 깊고 넓어지고 있는 지하 주차장. 화재 대비 시설 강화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불이 난 차량 바로 옆 차량은 멀쩡했고 대신 연기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고 자, 재연 설비가 환기구가 재연 설비 역할을 했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불이 난 전기차 옆에 환기구가 있었는데 환기구를 통해서 열기와 연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화재는 한쪽 방향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지하 주차장에서 연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재연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건 모두 다가 재연 설비가 잘 돼 있었다면 피해가 급격히 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재연 설비가 잘 되어 있다면 연기와 열을 강제로 집중 배출해서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고 연소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초기에 열기가 수평적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확산이 되는데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서 차량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재연 설비 역시 마찬가지고 아까 있는데도 운영을 잘 못한 경우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기준이 있을 건데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도 많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하 주차장이나 뭐 특정 규모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의 의무 사항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소화하는 소화 설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 공간에 연기 배출이라든지 유독가스가 빠르게 상층부로 확대되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최근에 그 전기차 충전 시설이 구비가 됐습니다. 네. 전에 없었던 것.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규제나 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전기차 충전 시설은 가급적으로 지상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지하에 설치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확산될 수도 있고 지하에 설치하더라도
지하 1층 정도 낮은 높이에 해서 연기 배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전 시설에 대한 보충도 필요한데요. 충전 시설 주변에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을 하고 인접 차량하고 구조물하고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30초 챌린지 시간인데요.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행동 요령은 어떤 게 있을지 30초 내에 한번 함축해 주시죠. 네, 화재가 발생하면 인지 즉시 119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대피 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음은 피난 계단으로 이동을 해서 반드시 방화문을 닫고 지상으로 대피하면 되겠습니다. 방화문을 닫아라.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화재감식연구소 김효범 연구소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